구독,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실 겁니다. 요즘 물가, 세금, 집값, 인건비, 교통비 안 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경기도 안 좋아진 영향으로 새 것을 구매하기보다는 중고로 물건을 구입해서 쓰고 중고로 팔고 다시 중고로 구입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고, 중고의 경우도 질 좋은 것들이 많다는 인식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고 거래로 인해 좋은 점도 있지만 저와 생각이 비슷하게 안 좋은 점도 한 번쯤은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생각하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처음 보는 사람과의 개인 거래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 제대로 약속 장소에 나올까 또는 도난 상품이 아닌가, 이런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는 어디 하자가 있는데 속이고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빈박스나 벽돌 배송 및 편지로 이상한 문구를 적어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런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이 있는데 중고 시세가 30만원인데 상태 좋은 제품이 20만원에 판다. 무엇인가 냄새가 나죠? 설마 감기 낀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활발하게 중고 거래가 많다 보니 공급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가격 또한 좀 싸지 않습니다. 꼭 시장 평균가를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텔레그램 및 기타 채팅 앱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나 직접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않은 경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고 거래를 아무래도 여러 번 해보셨다는 분들은 게시글 숫자나 상세 내용을 표기하는 방법이나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기꾼들의 경우 이런 부분에 적거나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거래 하자 하면 이런 거 안 해봐서 난 잘 몰라,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이런 거 몰라 거절하는 경우, 모르면 배우세요 좀.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반만 좀 입금하고 나중에 물건 받고 반 입금해달라는 하는 경우, 야 그럼 나 같으면 안 주겠다, 안 주겠어. 여섯 번째, 물건 사진이 어디서 퍼왔는지 자세히 보면 엄청 화질이 구린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고 있으신 유튜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기를 안 당하셔야 하니까 안 당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직접 만나거나 지역이 멀어 어쩔 수 없이 택배로 거래를 할 경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세이프유, 유니클로, 옥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안정적이게 택배 거래로 할 경우 제품 사진이 내가 원하는 숫자, 예를 들어 오늘 날짜, 시간 등을 적어서 제품이랑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도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는 더치드 또는 사이버 안전국을 사용하여 사기꾼인지 이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몇 년 전부터 판매하셨는지, 꾸준하게 판매를 했는지, 총 방문 횟수는 몇 번인지, 댓글을 몇 개인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거래의 경우는 예외지만 택배로 거래했는데 보내주기로 한 약속 시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단호하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서류 준비 방법은 간단하게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입금을 한 은행에 가서 거래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되고, 대출용은 경찰서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오게 뽑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 거래할 때 문자나 전화 내역을 미리 좀 캡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1층 민원실로 찾아가서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줍니다. 그러면 가셔서 서류 3장 정도 있는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상대방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자세하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점은 서류처 위에 게시판을 보면 되고, 이 신고가 진정서인지 고소인지 차이가 나와 있으니 거기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 모르실 것 같아 간단하게 고소와 진정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고소는 범죄로 인해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진정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적기관에 대하여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의사표시와 문서를 진정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정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같은 건물에 있는 사이버 수사팀으로 가서 수사관과 다시 진술을 하여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이 살고 있는 관할 지역으로 넘어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오다 보면
문자로 처리가 되었다고 띵동 연락이 오게 되고 중간중간 우편으로도 오고 처리 결과를 알고 싶으면 전화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행, 경찰서 왔다 갔다 귀찮을 수도 있어도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기 전에는 어렵고 하지만 알면 정말 쉬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